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석정현이라고 하고요. 어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그 콜로소에 처음으로 강의를 업로드를 했던 게 지난 2019년 같은데 꽤 오랜만에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고 기쁘게 생각하고요. 기존에 지난 클래스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이 강좌를 처음 신청하시고 지금 처음 저를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릴 겸 제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어 뭐 '본인을 이렇게 너무 귀엽게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캐릭터라는 거는 이제 그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가상의 인물이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귀엽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앞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쪼끔이라도 좀 편하고 친근하게 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런 바람을 담아서 한번 이렇게 감히 귀엽게 그려 봤습니다. 네. 어찌 됐든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래도 처음 뵙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략하게 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그림꾼이라는 직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림꾼. 보통은 그림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쟁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꾼이라는 이제 그 전미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쟁이는 보통 이제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꾼은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이 뭐 물론 성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꾼이라는 전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한다는 게 뭐 어떤 뜻이냐.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뭐 만화도 그리고요. 뭐 일러스트도 하고 강의도 하고 출판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림과 관련된 일을 대부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성향보다는 좀 전문 쪽으로 불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콜로소 강의도 그런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자세한 활동은 프로필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 됐건 간에 이제 처음으로 콜로소 강의를 이제 업로드하고 나서 약 한 3년 정도를 이제 그 학교랑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과 같이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주로 이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미술 해부학을 기반으로 한 드로잉 수업을 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좀 느끼고 배운 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론적인 부분도 이론적인 부분이겠지만은 좀 실질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학생들과 아무래도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해부학이라는 수업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수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이 해부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이 암기 과목이거든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이제 그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외워야 될 게 많고 좀 어느 정도 외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기껏 외운 이제 해부학 지식이 어떻게 캐릭터에 적용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뼈대가 어떻게 생기고 근육이 어떻게 생기고 이건 알겠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이 어떻게 캐릭터에 적용되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꽤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콜로소 강의 이 캐릭터 해부학이라는 주제로 좀 이렇게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제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그 해부학적 지식을 캐릭터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제게도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제 강사 일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강사가 본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서브에 가까운 느낌이니까요. 지식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어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 캐릭터에 어떻게 해부학을 적용시켜야 될까 이런 부분에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사실 이 캐릭터라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굉장히 좀 다른 예술이랑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치명적인 약점이죠. 정지돼 있다는 거. 움직임이 없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묘사를 많이 하고 이제 장식을 많이 붙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생물체가 아니고. 가짜죠, 가짜. 움직임이 없는 가짜라는 특징이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움직임이 없는 가짜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독자들이나 이제 관객들한테 실제로 살아있는 대상처럼 취급해 달라. 그렇게 바라봐 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그런 어떤 그 가상의 캐릭터가 조금 더 주목을 얻기 위해서 다양성이랑 그 캐릭터가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생동감,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멈춰 있는 대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멈춰 있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그 특징, 실제 신체의 구조라든지 외형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부학을 배우는 건데, 이게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참 저 스스로도 굉장히 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독학으로 혼자 그려온 게 있었는데, 자, 이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좀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나름대로 좀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면서 얻어낸 답이 뭐냐면은 일종의 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이쁘고 귀여운 느낌의 캐릭터인지, 아니면 남성적이고 좀 강인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인지,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온화하고 조금 현명한 느낌의 그런 캐릭터인지, 어, 일종의 그 해부학 지식을 쌓기 이전에 어떤 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이 한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상상을 하거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상상이나 형상. 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데, 요건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고, 요건 이제 모양이라는 뜻이죠, 모양.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모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지식을 쌓기 이전에 지식이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략적인 원형이 있어야 된다. 거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대상이 활용될 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 지식이 적용될 원형이 없으면요, 그냥 잠깐 이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휘발돼 버려요. 왜? 지식이라는 살이 붙을 뼈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수업은 이제 그 여러분이 어떤 품고 계신 어떤 상에 살을 붙여드리는 수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림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캐릭터가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이 그럴듯한 캐릭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부학적 지식만으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작가의 기본적인 욕구,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기 이전에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어떤 그 캐릭터의 모습이 어떤 건지, 나는 어떤 아이를 만들고 싶은지 노트에다가 한번 이렇게 쭉,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셔도 좋고요. 한번 쭉 텍스트로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러프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 캐릭터 위에 이제 그 우리가 수업에서 이제 그 배운 내용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점점 이렇게 다듬어 가는, 예, 그런 과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어떤 장식을 뭐 어떤 헤어스타일을 넣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가 어 조금 더 어리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좀 조금 더 이제 섹시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아니면 조금 더 스피디하게 보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해부학의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 클래스에서도 해부학을 다뤘지만은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해부학적인 내용들을 복습을 하고 먼저, 그리고 이 해부학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드로잉을 해보고요. 어,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번 클래스랑 이제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요. 사실 이번에는 이제 동물에 관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동물 해부학, 이 본격적인 이제 동물 해부학을 다룬다기보다는 이제 인체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동물의 경우와 비교를 해서 살펴보는 용도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그 동물군 무척 다양한 이제 그 동물들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주로 그 인간과 비교가 될 만한 몇몇 동물들, 뭐 예를 들어서 개과, 고양이과, 예, 그러니까 뭐 사자라든지 아니면 늑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말, 그 보통 제행동물이라고 하죠. 예, 그 발톱으로 걷는 동물들, 그런 케이스를 조금 이제 그 간략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뭐 이제 간략하다고는 하더라도 일단은 뭐 그 동물해부학의 입문 정도로 받아들여 주셔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알아주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자, 1강부터 시작하시면 되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사실 이 전반적인 수업이요. 지금 이 오리엔테이션을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다른 수업들을 다 녹화를 거의 다 끝내고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녹화를 하면서 이제 쭉 한번 살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지난 클래스도 그랬는데 이 온라인 수업 치고는 분량이 꽤 길어요. 예. 보통 이제 그 한 클립당 보통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한 15분에서 20분 내외 이렇게 가야 되는데